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서울경마 마지막 휴장 직전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류 경마 되어 있고요. 오늘 특히 박남규 위원 그리고 김태훈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 단독 시행으로 15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박남규 위원께서는 1경주, 7경주, 11경주 요거 3개가 정도 준비되어 있고, 김태훈 기자 4경주와 14경주 열고 있습니다. 저는 6경주, 13경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경주 올 신마들로 가득 채워진 아주 재미있는 게임 같아요. 박남규 신마경주 청취율 넘버원을 자랑하는 박남규 위원의 승부이 되겠고요. 국산 신마 1000m 별정 경주이고요. 일단은 뭐 앵님 배당은 인기 많은 기록 좋은 놈들 위주로 배당 들어갑니다. 8번의 골드데이, 6번의 창세, 5번의 최고비슬, 또는 10번의 실버골드 이런 말들인데, 자, 김태훈 기자 보겠던가요? 일단 이번 신마경주 보시면 좀 마체가 작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안쪽은 사람들이 좀 기대라는 마필은 8번마 골드데이. 주행검사 때 1분 2초 때 비오는 불량주였지만 밀고 서는 같고 종반 여유가 있었고 나름 기대치를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마필은 8번마 골드데이고요. 그 외의 마필 중에서는 4번마 델라고드림과 5번마 최고비슬 이 정도가 조금 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신마경주 인기마들 위주보다는 좀 보품마가 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는 8번이 가장 낮고 여기에 4번, 5번 정도가 괜찮다라는 정도입니다. 됐습니다. 자, 박남규 위원. 이 8번 골드데이는 거품기가 좀 많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주행검사를 2번 만에 통과한 마필이고 마시도 왜소하고 또 혈통적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 골드데이가 지난 6월 달에는 선행을 갔기 때문에 1분 2초 때인데 선행을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혈통적으로도 골든데이가 그렇게 스피드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골든데이는 굉장히 위험한 인기마지 않나 보여지고, 역시 신마 경주는 기록순으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떤 혈통적 기대치 정말 좋은 마필 한도 있어요. 인기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데 저는 그 마필 놓고 과감하게 고배당 복대복 막까지 노리고 하는 추천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록들이 좀 과대평가된 것이 불량주로 했을 때 가지고 기록이 이제 잘난 말들이 많아요. 5번의 최고비슬도 그렇고 8번의 골드데이도 그런데 10의 실버골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골드데이 분마 완도인데, 완도가 그 캐나다 출신 마필이라고요. 이게 분마가 완도의 분마가 이제 랭퍼인데, 완도말이 몇 마리가 도입이 되는데 다들 좀 별다른 활용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마가 나오기가 좀 우리 한국에서는 좀 쉽지는 않죠. 아주 좋은 혈통이면 모를까 뭐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골든데이는 이번 경주를 떠나서 장래성이 이렇게 밝은 마필이 아닙니다. 8번을 만약에 빼고 복병마 승부로 들어간다면 상당 배당이죠. 예. 저는 뺄 수도 있어요. 기껏해야 받치기 정도만 들어갈 거예요. 이게 또 완도 6월 12일 날 주행검사를 받고 또 능이 미달됐던 그런 철과도 있거든요. 이런 말들이 좀 급함이 많던데, 그냥 기록 보고 대충 잡으니까 이제 인기으로 하는데, 이런 말들이 실제로 빠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렇게 강의 볼 생각이 없고요. 8번 빼고 복병 넣고 박남규 들어간 승부, 이거는 이야기가 되죠. 그림이 그려집니다. 박남규 위원의 신마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 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5번에 하트밴드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요. 5번 중심으로 1번에 국보파크, 3번에 마니아킨. 완전히
부진말 일치는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아 정말 부지마필이에요. 온마 하트밴드가 그래도 가장 좀 낫다고 봐야죠. 뭐 5월달, 4월달 연속해서 3착을 갖다 댔고 지난번에도 역시 인기 1위로 팔리고 부러지긴 했습니다만 뭐 편성이 워낙 약간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하트밴드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고 저는 복병은 6번말 럭키스톰이라고 봅니다. 뭐 데뷔 이후에 계속 지금 꼴찌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행검사 때 보니까 힘도 좀 많이 붙어가는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6번 럭키스톰의 입양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원래는 5번에 그 하드밴드를 빼고 가야 되는데 왜냐면 지난번에 서승원이가 이빨 간 거거든요. 빼고 가야 되는데 참 편성이 정말 이런 편성이 완전 팰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김태형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경주 정말 믿을만한 마필이 없는 부진마들 간의 혼전 경주고 뭐 잠재력을 봤을 때는 3번만 마니아퀸이 좀 낫다고 보여지지만 데뷔전 첫 출전 역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복병과 두마필 부진 기술을 보고 싶습니다. 7번만 무패무적이 직전 경주 깜짝 3착인데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딱 되는 편성입니다. 단지 김구의 기술 믿고 공략 못한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좀 들팔리지만 10번 무패무적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 8번만 운도희 요마필이 직전 경주 의외로 종반에 좀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뭐 신대전 기수 1, 2년에 한번 들어올까 말까 하는 기수긴 하지만 나는 뭐 성격은 상당히 좋습니다. 막판에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8번만 운도희까지 저는 부진형 마필이지만 7번, 8번이 이변의 주인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터지면 운동이 같아요. 지난번에 이 추구 배당발 봤는데 좀 많이 팔리더라고. 정말 왜 팔리나 했는데 역시 마지막 그림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팔리는 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 있고 그래도 뭐 이거는 원래 그 정상적인 편성이라 빼야 되는 말이죠. 운동이는 그러나 이 편성이니까 한 발령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그냥 터지면 8번 같아요. 느낌이 좀 팔릴 것 같은데.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5번 중심으로 공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 육군의 1200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기본관 에이스 되어 있고 5번에 톡톡 요장군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3번에 델라고킹, 8번에 신바 잡혀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5번 톡톡 여장군은 인정이 되죠. 지난번 강편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 역시 편성이 너무 약하고 또 데뷔전에 충분히 경주력을 배양했기 때문에 능력 발휘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저는 2번과 석학을 재밌게 봅니다. 일단 뭐 레이스 전개적으로도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를 안고 있는데 혈통적 기대시도 어쩌면 톡톡 여장군보다 더 좋은 마필이에요. 뛰면 뛸수록 뭐 석학이라는 마필은 힘이 사면서 걸음에 보여줄 걸음에 여력이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편성이라면 뭐 석학의 단독 선행이 충분히 먹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행은 무조건이죠. 네. 거의 뭐 선행 견제 상대가 없을 것 같아요. 톡땡. 뭐 6분의 스로우드는 있는데 스로우드보다는 훨씬 더 빠른 조건이기 때문에 석학의 단독 선행 좀 체크해 주시고 자, 김태형 기자. 이번 이제 3경주 저도 충만은 있는 경주입니다. 5번마 톡톡 여장군 데뷔전 때 늑발 이후 올라오는 걸음 상당히 괜찮았고요. 마방에서도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 자체를 너무나 잘 만났기 때문에 5번 톡톡 여장군은 인정하는데 후차권은 정말 믿을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데뷔전에서 그나마 좀 싹 수 있는 걸음을 보여준 3번마 델라보킹 그리고 단독선에 나가 2번마 석하 이런 마필들이 팔리겠지만 두 마필 다 못 믿습니다. 이런 경주는 무조건 5번 놓고 현장 가서 배당판에서 가장 냄새가 나는 마필, 그 마필을 노리면 되는 그런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8도 8고 막 3도 8고 하는데 진짜 믿을 만은 없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도 이 석학이 댕받는 순간 뭐 취입이 쉽지 않은 조건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버티면 게임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행금 주행금사는 아니고 일단 뭐 선행이 복병이다. 그래서 이번에 석학은 좀 체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경주 부진마레이스로 준비되어 있고 김태형 기자의 승부 경주입니다. 1400 국산 육군의 별정. 자, 액면은 그 3번의 대동천왕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2번의 액톤킨과 5번의 일렉트릭 크롬이 이제 잡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3번 대동천왕은 단독 선행이라는 외를 안고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 데뷔한 이현준 기수 뭐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그런 기승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단독 선행의 대동천왕은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나머지 액톤킨이나 일렉트로크롬이란 마필도 정말 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죠. 크게 더 보일 수 있는 걸음에 여러 개가 많지는 않은데 편성이 맞기 때문에 팔리는데, 같은 추이 말하면 팔리는 2번, 5번보다는 전 7번 젠틀장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뭐 마필의 능력은 뭐 2번, 5번, 7번 다 거기서 거기인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2주만에 서둘러서 나왔고, 최근에 꾸준하게 페로비치 기술이랑 호흡을 하시면서 막판에 올라오는 그런 끈끈한 면모를 좀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죠. 전 7번 젠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김태형 기자가 이 부진마 레이스를 승부로 선택한다는 게 좀 뜻밖이었는데,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일단 이번 경주 뭐 부진마들입니다. 전부 다 똥말들이고 능력상 앞으로 좀 뛸만한 마필도 많지 않은 그런 경주인데, 역시 이번 경주에서는 복승식과 쌍승식에서까지도 노리는 마필 한 마필이 있습니다. 여건 자체가 직전보다 좀 안 좋다고 좀 덜 팔리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면은 여건 자체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나름 준비를 잘했고 뭐 보여주는 걸음은 없지만 편성 자체를 너무나 잘 만났기 때문에 제가 노려놓은 복경 역시 뭐 쌍승식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추천 경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쌍 이야기 해보니까 3번 넣고 갈 생각이 없나 봅니다. 쌍은 뭐 쌍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말 넣고 쌍승식 또 깎으러 가는 김태형 기자의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경주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경주 준비되어 있고, 7번에 이 프랭캡스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요. 2번에 일진마루라든지 6번에 영아마리랑 또 4번에 다랑아리도 팔리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7번 캡슐은 인정하고 갑니다. 지난번에 선두권에 붙어서 막판에 끈끈하게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 있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또 하만식 기주의 기승도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진마루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오버 드림맨이 또 상당히 빠른 마필이죠. 따라서 일진마루가 선행을 가더라도 그렇게 막 편안하게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6번말 영아마리랑이 충분히 막판에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뭐 조교 강도를 그렇게 끌어올리지는 못했고, 박신창 기수가 기승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페로비치가 기승하면서 조교 강도까지 끌어올려놓고 나왔다는 점, 또한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특유의 득심을 충분히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딱 4마필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마 일진마루, 5번마 드림맨, 6번마 영아마리랑 7번마 프린캡스. 선행마 2번, 5번과 선입추입형 6번, 7번 정도가 이번 경주 거의 끝난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나마 노릴만한 가치가 있는 마필은 2번마 일진마루가 아니겠느냐. 3월 기수가 이번 주를 끝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가기 전에 뭐 말을 아낄 이유도 없고요. 선입권 전개도 가능합니다. 직전 경주 외곽 타면서 상당히 아쉽겠는데, 여건 자체가 이번만 일진마루가 괜찮기 때문에 이번만 일진마루를 놓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 기수는 그동안 말을 아낀 적이 없는 기수 아닙니까? 매번 뭐 열심히 타가지고 이번에 열심히는 아마 타면 잘 된다고,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싸움이네요. 뭐 이제 2번, 4번, 6번, 8번 조금 이제 배당이 있는 마필은 이제 5번에 드림맨인데, 드림맨이 데뷔전 때 선행 나가려다가 상대 마필이죠. 당시 그 1번 게이트에 그 아르고미노에게 경합을 하면서 선행 못 나가고 말았는데, 앞선권에서만 좀 뻗어 나간다면은 드림맨도 좀 배당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솔직히 저는 7번의 프린캡스도 말이 너무 좀 덩치가 있는 말이 아니라서 100% 과신은 좀 안 하고 싶은데, 여하간 2번에 일진마루, 5번에 드림맨, 6번에 영아마리랑 요 말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십시오고 말씀드리고요. 6경주 신승훈이의 승부로 가져갑니다. 혼합4군의 1000m. 이게 1000m 굉장히 재밌는 승부가 되겠는데, 뭐 복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노림수를 한번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액면은 6번의 스피더, 7번의 럭키 샤이니, 그리고 5번의 머스탱정 이런 말들이 좀 잡혀 있고요. 나머지 이제 변수도 상당히 많은 게임이 되겠는데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복병들이 좀 많은 그런 레이스죠. 어쨌든 6번 스피더는 1000m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막판에 한 발을 더 쓸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고, 편도도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6번 스피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뭐 지난번에 퍼펙틀리 제지나 머스탱정, 뭐 강강쇠뚝이 다 같은 레이스에서 뛰었던 그런 맛들인데, 저는 퍼펙틀리 제지가 다시 한번 일본 게이트라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가 선행 페이스가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따라서 퍼펙트리 재즈가 안쪽에서 체력의 전개를 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1번, 6번을 기본 막론으로 보고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 기자. 저는 이번 경주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5번마 머스탱쟁입니다.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퍼펙트 리제지 12번 강남 색두개가 있는데 경주 내용 자체는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발주가 안 됐고 막판에 올라오는데 진로가 막혔고 그 정도 상황에서 저 정도 거림이라면은 이번 경주 뭐 발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발주만 잘 되면은 웬만하면 오고 능력마 중에서는 5번마 머스탱쟁이 상당히 재밌다고 보고 있고 복비마 중에서는 역시 한 번 더 12번마 강남 색두기 제가 직전 경주 빅마운틴의 개나리 한 방에 3복승식 노리자가 있었는데 박병영 기수 너무나 여유있게 말해줬습니다. 의지 자체가 좀 약했는데 걸음 자체는 그때 당시 우승마인 빅마운틴과 이마신밖에 차이 안 나는 상당히 괜찮은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마에서는 5번마 머스탱장을 그리고 복병마에서는 12번마 강남 색두기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본의 퍼펙트리 재즈 이번에 최고 잘 나가도 이 편성에서는 한번 그럴 만한 승부가 아닌가 싶겠고 나머지도 선행 승부로 가는 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중구난방입니다. 무조건 인기가 지금 6번, 7번, 뭐 5번 100% 과신할 수 없습니다. 복병들이 많기 때문에 뭐 복승 좋고요. 3복도 괜찮아요. 이번 경기는 무조건 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타임이기 때문에 신성훈이의 배당 승부 6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7경주 국산어군의 1200으로 편성된 박남기위원의 주층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 액면은 4번의 당찬 모습을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2번의 와일드킨, 13번의 플리트 피처가 인기 막건인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능력도 확 들어오는 쎄말이었고 여건 자체가 확 좋아진 마필도 없고 그리고 뭐 될만한 마필도 굉장히 많은 혼재 경주인데 그나마 저는 이번만 와일드퀸이 또 뭐 단독 선행이라는 경주 전개 메리트 때문에 승문전이라 하더라도 1200m 한 번 더 돌 수 있다. 이번만 와일드퀸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독당하면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박남기위원의 추천입니다. 정말 안타전이죠. 이번 경기는 뭐 승문전을 갖는 마필 또 뭐 1,400을 뛰다가 지금 1,200으로 경주가 줄어든 마필들이 뭐 몰려있기 때문에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럭비공 같은 그런 레이스인데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은 안 팔리는 마필이에요. 뭐 사인도 좀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또 1,200이라는 경주거리도 역시 나쁘지 않고 따라서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추천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4번의 당찬 모습도 인기만을 팔리고 있습니다만 입상할 때 그럼 못할 때도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얘도 좀 불안한 감이 있는 그런 인기 막건이에요. 그리고 뭐 13번의 플리트 피치도 뭐 선행 나가는 조건이면 더 뛰는데 제가 선행 못 나가거든요. 이거는 선행 못 나갈 공탄이고요. 여러저러 이번 인기말들이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말 한 마리를 막건의 중심으로 갈세해서라는 느낌 드는데 어쨌든 뭐 게이트 열리는 순간 굉장히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박남기 위원의 추천 승부 중반부 기대해 주시면서 자 8경주가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9번의 투어 마이더스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는데요. 뭐 나머지 말들이 거의 중구난방으로 잡혀 있어요. 그 중에서 3번의 은하전설, 5번의 미스터 탱크 같은 마필이 좀 이제 팔려줄 텐데 어떻게 될까요? 뭐 이번 경기도 충만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투어 마이더스라는 마필이 조건은 좋아졌어요. 부담 중량도 3.5가 빠졌고 상승세 이현중 기수가 기승했는데 투어 마이더스도 뭐 크게 더 벌릴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충마로는 뭔가 2%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고 저는 안쪽에 일본 태산 천하가 이번 경기가 레이스가 전반적으로 좀 느려요. 뭐 뜨뜻한 사냥마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 좋은 태산 천하가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다는 레이스 흐름의 어떤 유리함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의권에 붙는 순간에는 뭐 뚝심이 좋은 태단차에게도 분명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역시 충만은 없는 경주입니다. 물론 9번마 투어 마이더스가 이현종 기수의 51이라면 좀 나은 건 사실인데 타마피를 압도하는 능력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 뿐이지 확실한 쪽은 아니고요. 나머지 인기마 중에서는 좀 유리해진 마필은 3번마 은하전설. 이 마필도 항상
자기 걸음만 뛰는 마필인데 전개에 따라서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전개가 상당히 유리하고 여기 저는 배당이 나와준다면 11번마 불꽃왕자가 재밌다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 실전 전부 다 이빠이 승부를 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4조에서 분명 1군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자신할 정도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세 이후 조금씩 걸음은 계속 매경주 뛸 때마다 매경주 최선했지만 매경주 뛸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승분 전에 편성은 만만치 않지만 직전 경주보다 좀 좋아졌다면은 배당이 나온다면 11번마 불꽃왕자가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선행 나가면 이번에 1일 천리가 다시 한번 선행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행 정합을 싸웠고 1400이었고 이번에는 또 안쪽에 제 독땡이기 때문에 저는 복병으로 이번에 1일 천리 말씀드리겠고 1번에 난전입니다. 이번 경주는 충마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1번 태산천하 2번 1일 천리 그리고 11번 불꽃왕자 쪽에서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구경주 들어갑니다. 구경주는 국산 5군에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여기 실단은 뭐 난전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라운셀마하고 1번에 롤링스타 이 두 마리에게 인기가 좀 집중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뭐 11번에 백산 7번에 가속 불법이 좀 잡혀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면적으로는 1번만 롤링스타 일단 뭐 선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라운셀마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복병은 12번만 기쁜 순간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신문전이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조금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뭐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승군전에서 충분히 적응력을 길러냈고 편성이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뭐 안쪽에 1번, 2번도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그렇게 강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저는 12번만 기쁜 순간에 선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구경주 믿을만한 마필은 없는 경주입니다. 상당히 난타전 인기야 1번, 2번 쪽에 쏠리지만 되는 마필이 많습니다. 6번, 7번, 뭐 10번, 11번, 12번 다 되는데 그 중에서 입상 가능성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저는 1번마 롤링스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기나긴 하지만 여건 자체가 너무나 유리합니다. 이 마필은 마필이 좀 뭉쳤을 때 좀 들뛰는 그런 면이 있고 뭐 곱게 가면은 걸음 자체가 좀 더 나오는데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관도 하더라도 두 번째 안쪽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입상 가능성이 높은 마필은 1번만 롤링스타 1번 놓고 후차권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롤링스타의 이전에 그 임기현 기수가 부상 공백으로 좀 한 있었죠? 7개월, 6개월 있었죠. 그때 바로 첫 경주입니다. 5월 9일 상균이 나와가지고 바로 이거 가지고 그냥 승부를 걸어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직접 선행 실패하더라도 만약에 좀 그림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혈통도 1400이면 상당히 지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1번의 롤링스타 일단은 뭐 저도 한 표를 던지고 싶겠고요. 뭐 혼전입니다만 대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면은 12번의 기쁜 순간 같은 마필의 기습적인 또 추입도 염두에 두는 내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10경주 국산 4군에 13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5번의 태양왕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5번 중심으로 3번의 햇빛나 그리고 8번의 천년강자 1번의 레드비까지 골고루 잡혀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승부전을 갖는 5번 태양왕이 기본 능력은 뭐 가장 센 그런 것들이죠. 승부전 치고는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또 5번 게이트인데 단독 선행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태양왕의 선전을 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안쪽에 1번 레드빅을 재밌게 봅니다. 지난번 1000m인데 이 레드빅은 거리는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1000m는 잘 안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에요. 뭐 적절한 스타 능력은 지니고 있지만 따라서 이 레드빅이라는 마필 자체가 1200이나 뭐 1300, 1400 이런 경주거리가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1000m는 페이스가 너무 빨라서 따라붙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1300의 1번 게이트라면 레디비 지난번에 아쉬움을 많이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레디빅이 그 부산에서 올라온 말 중에 유일하게 입상 경력 있는 그런 말 같아요. 하여간 먼저 지정훈 조교사가 참 말을 잘 만든다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인기마 중에서 5번마 태양왕이 아직까지도 악벽에 대한 불안 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능력은 가장 세다. 뭐 선행 나갈 수도 있는
밀고 선행 갈 수도 있고 외곽 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후차권에서는 1번 레드빅 그리고 3번만 햇빛나 여기 배당이 조금 나와준다면 11번만 마이 해피까지 세 마필 안에서 거의 끝나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대길이긴 하지만 3번만 햇빛나가 지난번보다 걸음 자체는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겠느냐. 5번 놓고 1번, 3번, 11번이 안에서 끝날 것 같은데 저는 5번, 3번이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왕이 지난번에 아예 쓰령 나와버리더라고요. 네. 걸음이 변한 것 같다는 얘기죠. 뭐 이런 말은 앞으로 뭐 좀 빼기가 힘든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후착은 이제 뭐 3번에 햇빛나 대길로 팔리면서 나오고 있는데 역시 뭐 좀 짭짤한 배당은 1번의 레드백이 좀 배당 메리트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자, 11경주 오늘 세 번째 맞이하는 방랑경연의 추천 공유가 되어 있고요.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의 큐피드 총알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가는데요. 1번은 뭐 데일 신화, 5번에 천년만년, 8번은 와일드 마초. 이게 지금 혼합 4군 경주가 후반부 경지에 이제 배치가 됨으로써 신의 말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재밌는 승부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방랑경 위원께서도 배당을 노리시는 것 같은데. 자, 먼저 김태형 기자. 자, 인기 1위마로 팔려주는 12번마 큐비트 총알 9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중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 여파 때문에 출전 주기를 좀 길게 잡았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센 말입니다. 12번마 큐비트 총알 당일날 체중이 좀 빠졌다 하더라도 저는 웬만하면 인정하고 싶고요. 후차권에서는 뭐 1번 데일시나 4번 연합권, 8번 와일드 마초, 13번 평온의 바람 이런 마필이 도전 가능한데 저는 데뷔전이지만 1번마 데일시나의 잠재력이 좀 낮다. 불안 요소는 분명 있지만 기본적인 기대치,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나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12번, 1번 정도가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방랑경연의 추천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정경입니다. 충마가 없는 그런 에이스입니다. 일단 뭐 12번 큐비트 총알도 가능성은 열려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첫 입상치고는 용마신 굉장히 좀 작차는 크지 않나. 물론 이제 뛰면 뛰어서 걸음은 더 있긴 하겠습니다만 구주의 공백도 그렇고 또 하나는 물론 지난번에도 외곽 게이트인데 이 큐피드 총알이 약간 외측으로 삐지는 그런 앞벽기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외곽이면 항상 그런 부분도 좀 불안 요소고 1번만 데일 신화도 주의 검사를 잘 받았습니다만 혈통지 기대치는 높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데일 신화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복병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에이스라는 점에서 저는 뭐 복병마 그 중에서도 안 팔리는 복병 정말 아나 한 마리 놓고 복대복 막군까지 고배당을 철저하게 노리고 하는 추천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 개인적으로 8번의 와일드 마초를 저는 가장 재밌게 보는다는 거 미리 좀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고, 여튼 1번의 데일시나도 그렇게 혈통에 대한 메리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인기말을 팔리는 것은 바로 뭐 좋은 먹잇감이 되지 않겠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빠져주면서 또 다른 쪽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충분히 방랑기위원의 승부수가 아주 격렬하게 먹히는 한 방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11경주 방랑기위원의 추천 승부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12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3군의 1700 핸디캡이고요. 이번 경주는 일단은 4번의 베스트가이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베스트가이가 지금 단독 진행 승부가 지금 이렇게 하시거든요. 4번 중심으로 배당이 이제 3번의 1비라든지 9번의 센스카이가 잡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베스트 가이라는 마필은 일단 뭐 부담 중량이 또 상대적으로 늘어났어요.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를 안고 있는데 경주 거리는 그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라는 게 좀 불안해요. 물론 이제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뺄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베스트 가이도 부러질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 저는 7번 스페셜 스타가 지난번에 완벽하게 자력으로 입상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는 스페셜 스타의 연투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4번마 베스트가이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최근 두 차례 걸음 역시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선행 자체 가능성이 있고 능력도 좀 괜찮은 마필 같아서 4번은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후차권은 3번마 1비, 7번마 스페셜 스타, 8번마 챔피언 트로피, 9번마 센스카이 네 마필이 엇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배당 쪽 메리트가 좀 더 있는 8번마 챔피언 트로피가 원래 구절이 좀 안 좋습니다. 원래 구절이 안 좋아서 매번 안 좋은 컨디션에서 뛰고 출전 주기도
길게 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그런 와중에도 꾸역꾸역 뛰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4번 선행 가서 외곽 쪽에서 중반에 치고 나와서 9번과 막판에 붙는다면은 8번과 챔피언 트로피도 의외로 근성이나 끈기가 괜찮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를 봤을 때는 4번, 8번 막판이 그나마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 베스트 가이는 그 3세마 때 휴양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5세마였죠. 지금 해서 2015년도 다시 이제 복귀 무대에서 바로 승부 걸어가지고 들어왔던 그런 말이거든요. 상당히 또 가닥 있는 마필입니다. 이건 뭐 아낄 이유가 전혀 없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저는 뭐 좀 안구나 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3번 1비 쪽에서 대기를 펼 텐데 좀 짭짤 배당 도전마 두 마리는 9번의 센스카이, 7번의 스페셜 스타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3경주는 1800으로 편성된 서울경제신문배 일반 경주 편성이 되겠고요. 신승훈의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두 마리에게 지금 인기도가 좀 쏠려 있습니다. 2번의 빈체로케이와 1번의 장산대로 그리고 6번의 신규 강제가 좀 잡혀 있는데 빈체로케이가 지금 58.5를 달고 나오고 있는데 좀 부담되지 않을까 느낌이 드거든요. 그렇죠. 좀 부담이 된다고 봐요. 일단 뭐 장산대로 같은 경우는 승우제는 부담은 있는데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걸음이 늘어났다. 뭐 승군전이지만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 보이지고 반면에 빈체로키는 지난번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58.5의 부담량은 분명 문제가 돼요. 이번 경주가 그렇게 만만한 레이스가 아닙니다. 분명대로 워낙 많은 레이스고 뭐 굿모아 월드장이라는 마필도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저는 12번 포에버 대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휴양 이후에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복귀전을 가져왔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뭐 포에버 대물 같은 경우는 또 지하주 기수랑 또 입마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은 포에버 대물 쪽에서도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13경주는 저는 축은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번마 장산대로 직전 경주 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판에 올라오는데 주포 자체가 다릅니다. 그때 당시 입장했던 마필도 지난주에 입상을 했고 승군전이지만 이 정도로 걸음이 늘어났다면 1번마 장산대로 연투 우승까지도 가능한 배팅에 충분하고 보고요. 후차권에서는 약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인기만 2번마 빈체로케이와 6번마 신규강자가 좀 낮고요. 9번 월드장, 11번 오늘이 12번 포에브대물도 다 가능한데 그래도 선행 가능성이 있는 2번 또는 6번 1번 놓고 2번, 6번 쪽에서 주력과 방어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로 앞선 좀 치열하다 되겠더라고 이게. 빈체로케이도 58.5를 부담했기 때문에 뭐 지난번처럼 선행을 편하게 나간다면 되는데 이 과중량 달고 선행을 과연 편하게 나가느냐 뭐 아예 뭐 장산 들어가 먼저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 난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복승도 복승입니다만 복승 시설을 만약 간다면 한 방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3복승 정도 한 3방 정도 가더라도 충분히 배당 환수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복승식 기본 한 방을 중심으로 3번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신승훈의 승부수를 일단은 서울경제신문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14경주 김태형 기자 노리는 추천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400 핸디 케이블로 나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은 10번의 아틀라스트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가요. 6번의 비트 레코드, 7번의 체이싱 달러즈, 3번의 골드웨이브까지 골고루 잡히는데 자, 발견됐습니다. 충마 없는 혼전이죠. 10번 아틀라스트라는 마필도 충마로 보기 좀 어려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아틀라스트라는 마필은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복마의 대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인기 1위지만 굉장히 믿음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7번마 체이싱 달러즈 같은 경우가 뭐 지난번에 승부전에서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충분히 보여줬죠. 오늘 이찬욱 기수고 1400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뭐 체이싱 달러즈에게도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저는 3번 금세기도 가능하다 봅니다. 이번 경주가 뭐 뚜렷한 사는마가 없어요 사실. 따라서 선입권에서 레이스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금세기는 1400이라면 역시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김태형 기자.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얼핏 보면은 좀 센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해서 좀 난타전을 보여주고 또 얼핏 보면은 이 센 마필들이 전부 다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배당 자체는 무조건 노리고 싶은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자, 컨디션, 의지 모든 건 확인이 됐습니다. 단지 가서 이번 경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변수인데, 제가 봤을 때 분명 능력형 인기마들이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 14경주는 배당 자체를 노리는 두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뭐 난전으로 봐야 돼요. 뭐 아틀라스트도 지금 독땡 나가는 조건이 아니라서 3번에 더 빠르게 지금 치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오고 있고요. 비트 레코드도 지난번에 상당히 실망이지 않습니까? 경주 전개를 잘못 풀어간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 정도 능력이라면은 뭔가 좀 얘도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안정적인 마표는 그래도 뭐 7번에 체이싱 달라져가 아닌가 느낌도 있는데, 하여튼 이번 경주 참 뭐 이거는 뭐 인기마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김태형 기자의 승부 한번 기대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15경주입니다. 호나비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일단은 뭐 12번 강토리 중심으로 1번의 신신지리와 10번의 가문의 축제 쪽에 인기가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경주도 앞선 14경주와 좀 흡사한 그런 레이스예요. 인기만 있지만 정말 믿을만한 인기만은 없는 그런 레이스고, 강토리란 마필도 정말 그 근성이 약간 좀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계속 차순간에 진입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발을 못 쓰는 그런 마필인데, 뭐 액면 때문에 인기 1위라면 강토리도 저는 뭐 의도적으로 빼고 배팅을 할 수도 있는 레이스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저는 14번 스페이스건이 장기간 휴양 이후에 뭐 복귀 전인 5월달 경주에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 지난번 1800은 조금 무리였다고 봐요. 1400으로 다시 적정거리로 내려온 스페이스건의 선전도 기대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마지막 경주 역시 뭐 저도 충만은 없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12번마 강토리가 직전 경주 좀 여유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마로 팔리지만, 막상 또 이빠이 1월 24일처럼 승부를 해도 자신있게 될 수 있다, 그 정도의 마필은 아니라서 일단 이번 경주도 배당 자체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제가 보는 복병마 마필은 바로 3번마 검탄, 이 3번마 검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 엇비슷한데 전개 자체를 봤을 때 이번 경주 뭐 초반에 발빠른 마필이 10번마 가문의 축제, 그리고 이 3번마 검탄 정도가 빠른데 안쪽에서 밀면은 선행 가능합니다. 뭐 당일 주로가 어떻게 될지 좀 변수지만 선행 주로고 3번마 검탄이 선행을 나가는 순간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터진다면은 3번마 검탄이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인기마 세 마리가 다 불안합니다. 심신지려도 최근 레이스에서 뭐 가서진 경우고, 12번에 강토리도 과연 뭐 시정지리가 제대로 탈지도 일단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고, 10번의 가문의 축제도 지난번에 공백기 만에 나왔는데 뭐 좀 큰 그림이 없더라고요. 인기말 다 불안하기 때문에 뽀병마 두 마리, 3번의 금탄 그리고 14번의 스페이스건 두 마리가 의외로 괴력을 발휘한다면 아주 또 마지막 그 피날레 배당으로 장식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 주는 서울 경마 휴양 들어가고 제주 경마와 부경 경마가 시행됩니다. 그 경마도 저희들이 변함없이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